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현태호입니다. 자, 오늘 현충일이고 또 절기상 망종이죠.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원주 지역이 26도까지 올라가겠고요. 또 강원도 지역이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또 다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더위가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되고 있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달 25일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또 다음 주죠. 이 11일 드디어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만은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남은 과정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도심을 빠르게 잇는 혁기버스가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식 준비했고요. 또 취재 기장이라서요. 지역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6월 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액화수소 드론 택시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한 가운데 최무선 전 강원도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 측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맞아서 원주시와 횡성군이 어제 횡성군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협력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시군은 이 공동 발전을 위한 운영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별 발전 방향과 갈등 해소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행 합의문을 발표하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달 25일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12일 또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 내용과 함께 또 앞으로 남은 과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릉 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의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법에 좀 지향하는 바가 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오늘 11일에 또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먼저 그 정부 개정안의 취지였죠.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먼저 이제 지난해 5월에 1차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특별법 조항이 23개에 불과했습니다. 선언적 의미였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2006년도 제주도가 이제 특별법을 발의했을 때 441개 조항이었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규제를 풀고 특례를 이제 인정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강원도는 아니 왜 441개인데 제주도는 왜 강원도에 23개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2차 개정안을 준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5월 25일 날 이날에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때 이제 강원도가 2차 개정안에 요청한 조항이 137개였어요. 근데 이제 심의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되고 84개만 이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84개 정도도 사실 이제 좀 수정 보완해야 될 내용이 많고 또 강원도가 사실 필요한 것들 중에서 일부가 탈락된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3차 개정안이 또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논의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것 중에 전면 삭제된 것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주 같은 경우는 예.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만은 그렇죠. 정부 주도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번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이 예. 이 정부 부처의 좀 반발도 상당했고요. 권한을 나눠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 제기가 되었었고요. 맞습니다. 이 제주도의 어떤 그 내용을 채울 때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달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주도적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강원도가 하겠다고 이제 나선 것이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도 지금 이제 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하고 뭐 비슷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경상북도도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경기 북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북도도 이제 특별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논란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던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특례들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특별법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시도, 광역 시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우리 특별자치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던 거죠. 이게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네. 모든 지역이 이제 자치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그렇죠. 미국이 연상될 수 있죠. 연방제 그렇죠.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아예 가려면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이제 거의 몇 개가 지금 신청하고 있고 다 인정해 주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좀 차별화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균형을 맞출지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제 맞습니다. 1차 개정이 있었고 뭐 향후 또 계속해서 2차, 3차, 4차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주 역시 또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예.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그 84개로 압축되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은 예. 일단 그 4개의 그 영역에서 좀 예. 상당한 그 권한 이양을 또 받았다. 나 좀 이야기하고 싶나마는 좀 어떻게 좀 영역을 우리가 또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핵심적인 이제 조항들만 몇 개 보겠습니다. 워낙 네.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요. 네. 하나가 이제 자치권 강화에 대한 관련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자치권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고요. 네. 세 번째는 교육 특구 및 교육 자치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관광 및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과 관련되는 조항,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 관련 이제 개발 관련 조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경쟁력 확보 관련 조항,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항들이 지금 들어도 강원도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원도가 요청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다 삭제된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삭제된 것들이 제 3차, 4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과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뭐 좀 가능한 것만 이제 보면은 산림 농지 규제가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네. 상당히 지금 도지사 또 지자체장에게 상당히 많은 힘을 실어줬구나라고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산림 이용 진흥 지구 도입이라든지 또 농지 규제 완화가 되었고요. 네. 또 이제 접경 지역에 지금 군축과 상당히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이제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렇죠. 환경 규제 완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예민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산림 이용 지구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연 경관 영향평의 무슨 기후 변화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은 뭐
도지사에게 이양돼도 괜찮지만 사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인 게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예. 그 오색 케이블카 사업 그렇죠.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끌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맞습니다. 이 개정된 법을 이제 적용한다면은 예. 이 도지사의 위치대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갈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거에는 이 책임이 정부에 있었잖아요. 네. 환경청에. 그러니까 다들 환경청으로 몰려가지고 해달라고 이제 난리를 친 거죠. 네. 근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뭐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뭐 결정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는 만약에 이게 도지사에게 간다 그러면 다 도청으로 몰려갈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도지사는 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모든 게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난개발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도지사가 만약에 안 해주게 되면 표가 날아갈 거고 해주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난개발로 이어져 가지고 또 문제가 될 거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바뀐 개정안으로 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오스 케이블카가 이제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은 전제하에 예전과 다른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비슷한 또 사례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요. 뭐 그렇게 가겠죠. 이제는 이제 도지사의 권한이 상당히 세졌다.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지금 해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될 거다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이제 그 세밀한 부분은 보통 예. 시행령으로 이제 또 그 세부적인 맞겠죠. 내용들이 또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법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어떤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겠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예.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예. 조항은 존재하지만은 각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례를 다 만들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보면은 예. 좀 뭐 자치조직권이라든지 내국인 면세점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제외하고요. 예. 아무래도 국제교육특구 예. 이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네. 제외되면서 네. 사실 뭐 원주 비롯해서 춘천, 강릉 등이 사실 유치 경쟁까지 벌였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약간 예. 좀 이건 뭐지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의아했죠. 사실 예. 이것은 해줘도 별 큰 문제가 없는 법안이었는데 사실 왜 정부가 교육 특구에 관한 것들을 그리고 교육 자체에 관련 것들을 모두가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 3차 개정안에는 교육 특구에 관한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좀 포함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 제주 같은 경우도 이 국제학교가 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좀 약간의 시그니처 사업이 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왜 네.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교육 특구를 인정해 줬는데 사실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정부가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강원도도 시작하는 입장에서 교육 특구나 교육 자체에 관련 내용들은 일단 삭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좀 원주 지역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사안이었습니다만은 예. 한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제 예. 이게 사실 또 이제 반도체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현재 그 원주 지자체장 또 김진태 지사의 또 공약이었고요. 핵심 공약이었죠. 예, 이 부분에 많은 예. 공을 들였고 결국 용수 예. 확보를 위해서는 또 이제 배출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 예.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게 또 안 됐네요, 결국. 그렇죠. 이제 한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이제 물기를 원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가 생각하기로는 수도권의 상수원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원주 같은 경우에 취재했던 이제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사실은 좀 어렵게 이제 된 뭐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수도권의 상수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11일에 출범을 합니다만은 예. 당장 그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변화는 당장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점차 뭔가 좀 개선이 될 것이고요. 또 중요한 네. 것이 3년 뒤에 뭐 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자라는 또 어떤 그 전체적인 큰 틀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예. 바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네, 지금 이제 뭐 삭제된 것들이나 아니면 제3차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3년 정도가 되면은 여기 지금 임의로 신청해 놓은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도 임의 규정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강원도 입장에서도 진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조항을 다시 만들어 넣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출범한 뒤에 우리 교수님 이 고정으로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세분화된 그 각자의 그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죠.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동원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달 말부터 이른바 혁기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급행버스인데요. 원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운행이 이제 시작된 거죠.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혁기버스 시행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혁기버스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앞글자를 딴 버스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도심 지역과 빠르게 잇는 시내 급행버스입니다. 지난 2월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원주에서 살기 불편한 이유 1순위로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꼽았는데요.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이 많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주 양끝에 위치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거주의 큰 불편 중 하나가 이 도심으로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버스 이용 불편으로 주요 행정시설이 있는 원주 도심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존에는 혁신도시에서 원주역까지 가는 데만 40분 정도 걸리는 데다 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동 시간을 1시간 이상은 잡아야 했는데요. 이에 원주시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주요 정류장에만 정차해서 이동 시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인 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이나 어르신이 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시행 일주일 차로 혁기버스 운행에 대해 모르거나 또 어느 곳에 정차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술관 앞에서 타고 여기 기업으로 들어와요. 시간은 많이는 안 걸린 것 같은데 배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한번 이제 그 버스를 놓치면 그 시간 타임이 좀 길어요. 그리고 기업에 들어오는 게 힘들었어요. 기업에 계속 들어와야 될 입장이니까 자주 이용해야죠. 노선이 좀 복잡하고 배차 간격이 되게 길어가지고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버스가 생겨가지고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뭐 어떡하나 뭐 차가 없으니까 뭐 자가용도 없고 하니까 탔는데 빨리 안 오네. 네,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50분 만에 오면 너무 힘들지. 네, 아무래도 배차 간격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현재 운행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기존에 운영되는 혁신도시에서 기업도시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총 45개의 정류장에 정차하는데요. 혁기버스는 이 중 특히 이용이 많은 정류장 위주로 14개의 정류장에만 정차하기 때문에 이 구간별 이용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줄어서 적게는 20%에서 최대 50%까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혁신도시에서 출발하는 버스와 기업도시에서 출발하는 버스, 이렇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한 개 노선에 총 4대의 차가 운행이 되는데요. 각각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출발해서 원주역과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만종역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혁신도시발 버스의 경우 중흥 2단지에서 출발해 신평원, 원여고, 한신 1차, 원주역, 종합버스터미널, 만종역 등을 지나는 노선이고요. 기업도시발 버스는 롯데캐슬 2차를 지나 아파트 2개를 거치고 또 만종역과 종합버스터미널, 원주역 등을 지납니다. 탑승객이 많이 타는 곳과 또 각 구간별 중간 부분으로 정류장을 선정했고요. 30분에서 50분 배차 간격으로 하루에 총 20회 운행됩니다. 원주시 이병선 대중교통과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발, 기업도시발 각각 8시, 아침 8시에 시작 출발이 되고요. 그리고 막차의 경우는 혁신도시는 10시 50분, 기업도시에서 출발하는 막차는
11시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딱 됐거든요. 그래서 신설을 해놨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 이제 일을 하고 시내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의 그런 대중교통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아침 출근 시간대, 뭐 시간대별로 저희가 그 편한 부분은 뭐 점차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또 만종역과 원주역의 또 막차 시간에는 기다렸다가 또 버스가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버스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홍보도 많이 되고요. 좀 편안하게 좀 앞으로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원주시 우산동에 이제 지어질 예정이었죠.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이게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뭐 좀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착공을 눈앞에 뒀던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신축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센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첨단 비즈니스 센터로 실시 설계까지 모두 완료. 다음 달 착공 예정입니다.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총 280억 원을 투입, 우산동 옛 터미널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4년 12월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우산동 터미널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후 10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매물단지로 방치됐고, 원주시와 강원도는 정부 공모에 도전, 2021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우산동 주민들이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돼 당초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며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산동 내 대체 부지를 찾아 센터를 건립하고 옛 터미널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다음 달 착공 예정이었는데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갑자기 반대가 불거지자 강원도와 원주시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국비 반환은 물론 사업통상자원부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하층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전체 규모는 축소됐지만 센터를 통한 기대 효과는 차원과 변화가 없다며 지금까지 잘 진행됐는데 여건이 바뀌었거나 해당 부지에 꼭 필요한 구체적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반대 의견이 나와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하는 만큼 주민과 원주시, 사업통상자원부 의견을 종합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이 그 아카데미 국장과 또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카데미 국장도 이제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국비 반환하면서 철거하겠다는 것인데, 나중에 또 예산 지원이 있어서도 이제 페널티가 또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뭐 원주시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또 진행되니까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해지는군요. 여러모로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횡성군의 인구 감소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횡성군이 출생에 비해 사망자 수가 해마다 급증,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지역 내 사망자 수는 모두 2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신생아 출생 신고는 51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보다 4.5배 많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해가 갈수록 급가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출생 159명, 사망 529명, 2021년에는 154명이 태어나고 554명이 사망해 각각 출생보다 사망이 3.3배, 3.6배 많았습니다. 2022년에는 134명 출생했지만 644명이 사망해 무려 4.8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횡성군 인구는 5월 말 기준 46,602명입니다. 인구 자연 감소 심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은 연 2천여 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귀농 귀촌인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년 은퇴자 등 고령층의 귀농 귀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3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3%의 육박,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횡성군 인구청년팀장은 지역 인구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보합세를 지속해 외형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다며 인구절벽 지역 소멸 고요연군에
행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야 사망자에 비해서 출생 수는 4분의 1 정도. 그나마 보합수를 유지하는 것은 귀농귀촌 인구. 야 이거 고령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평창군이 이번에 평창 국민여가 캠핑장 또 광천성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다고요. 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특시설인 평창국민여가 캠핑장과 광천성굴 어드벤처 테마파크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지난 1일 개장한 평창국민여가 캠핑장은 평창군 방림면 내운계곡로 1원 17,561제곱미터에 1캠핑장 18면, 2캠핑장 25면의 데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자유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며 숲속 산책로와 숲속 공연장, 미니 운동장, 전기시설 주차장, 샤워장과 개수대 등을 완비했습니다. 이 캠핑장은 시설을 보강하고 확충한 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좀 알아보고 캠핑 떠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장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